드라이기나 아니면 가정용 모든 제품들, 에어컨, 뭐 김치 냉장고 되고 모든 형태의 가전 제품들의 선풍기부터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리미, 그다음에 고데기, 드라이기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제품에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강중량을 만드는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선풍기도 그렇고 이 방식을 모든 산업기계에 다 이 방식에 이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제 방식에 의합니다. 뭐 가족력의 믹서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이 구조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매우 간단합니다. 뭐 고데기 같은 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태운 적 있죠. 그런 적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고데기도 그렇지만 열을 강하게 하지 않고 전류를 약하게 약으로 해놓으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리미도 그렇고요. 다리미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강중약으로 전류를 약하게 흘려주면 그만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도 강중약을 기어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통제해서 선을 굵은 선, 중간 선, 이렇게 약한 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을 통해서 전류량을 틀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은 히터기도 마찬가지고 히터기도 전류량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해준다. 에어컨도 전류량을 틀리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아주 강으로 시원하게 중간 정도 시원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절전이 가능한 거죠.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건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산업 제품에게 다 들어가. 자동차 원래 이게 자동차나 들어온 비행체의 전력을 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를 없애고 전력을 통제해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걸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배나 뭐 홈포트 모든 형태의 로봇파 같은 로봇 같은 거 통제할 때 이렇게 물건을 짚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결정을 해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해 갖고 그걸 사용합니다. 물론 이 소프트한 로봇손이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여러 형태의 집을 수 있는 손으로 집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전력의 양을 틀리게 주어서 강중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뭐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수소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태워서 움직이는 드론, 비행체, 뭐 자동차 또는 열차, 배, 공포도 모든 것을 할 때는 물론 산업기계도 이제 수소 같은 것을 태워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소 산소를 했을 때 연료 노즐을 통해서 대중수를 하게 하면 그렇게 결정해서 연료량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적게 타고 많이 공만 많이 타고 한몸을 열려다 그러면 펠렛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탑니다. 적게 타죠. 많이 넣으면 많이 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단순한 구조로 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연료량을 통제해서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수소 같은 이런 그런 데는 중간에 가스 통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수소 연료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에서 각 연소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도 일 수도 있잖아요. 드론 같은 비행체는 그러면 연소실에 여러 군데 가스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하나는 강하게 연소를 하고 하나는 약하게 연소하고 이래갖고 연소 방식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에 연소실을 강하게 추력을 하게끔 해주고 오른쪽은 그렇죠. 좀 약하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기울겠죠. 이런 식으로 비행기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비행체의 구조, 이렇게 전력의 양이나 연료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 방식입니다. 드라이기 같은 것도 제가 독특한 드라이기가 뭐 무슨 이렇게 해서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워낙에 단가가 싸가지고 그쯤에 이양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터기를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이만한 형태의 선풍기나 이만한 형태의 히터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전원 공급기다 그러면 이런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또 꽂아갖고 쓰거나 뭐 시거잭도 괜찮겠죠. 자동차 같은 시거잭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력을 뽑아서 이건 몇 개 갖고 다니면 된다고. 2개나 이렇게 추울 때 홈난로보단 낫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매우 간단한 방식인데 열선을 데우고 송풍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좁은 지역 같은 데는 너무 춥긴 하지만 이렇게 송풍을 그거 한 2대 있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방식은 이제 다시 그리자면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열선이 여기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중소 형태로 이런 식으로 대중소 형태로 쭉 연달아 배치하셔도 돼요. 용량은 이거 많이 배치하시면 많이 되는 거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지. 대신 1개 정도 이렇게 쭉 대중소 형태로 배치면 작은 열이 이렇게 이 안에 공간을 데우고요. 그다음에 공기에 들어오는 통로는 몇 군데로 분할을 해주고 몇 군데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데워진 공기를 이쪽으로 내뿜는 구조입니다. 이게 약간 공기 냄새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일어난 열을 위로 여기 약간 빼주는 그 공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환풍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은 모터를 달아서 환풍기처럼 이 바람을 빼주는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아니면은 이 환풍기를 없애버리고 더 싸게 만든다. 이걸 가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열을 전면으로 방출하게 하고 옆에도 방출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면과 옆을 이렇게 완전히 트인 구조로 만들어서 열을 인위적으로 열을 쏘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기를 공기를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보통 히터 방식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면으로 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각을 만들어요. 공기를 가둘 수 있는 각을 만들어서 통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 둘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쏘는. 옆으로도 과열이 되지 않도록 이게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옆으로도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풍기. 이런 조그만 팬이 없어가 팬이 있으면 그냥 환풍기처럼 해서 공기를 순환시켜.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없이 지금 이제 히터 방식은 이런 각이 없어요. 앞에 이런 식으로 전면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전면으로 노출이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죠. 가두는 공간이 살짝 너무 가두면 과열이 되잖아요. 가두어서 열을 앞쪽과 옆쪽으로 튀게끔 살짝만 가두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고 열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식이에요. 환풍 이게 팬이 없는 거예요. 히터기가 여기 있고요. 이게 전면과 옆으로 공기가 나갈 수 있게끔 여기만 딱 가둬 놓습니다. 그럼 이게 과하게 가둬지지 않으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가는 통로를 2개로 분할을 해 놓으면 앞으로도 나가고 옆으로도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 부분에 열이 과하게 축적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숫자를 좋게 하면 되겠죠. 싼 버전.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매우 쉽게 만들어요. 이것도 한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선풍기가 또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는 환풍기 구조예요. 제가 그 군사 KGGB 피토관에서 그냥 피토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이 상태에서 군사 항공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피터관 같은 재래식 키트 KGGB 달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구조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나팔관 형식으로 받아갖고 그냥 쏘면 된다고. 여기도 환풍기를 달아놓을 수 있다고. 이 고공 에너지 때문에
작은 미니 사이즈의 이런 선풍기 환풍기 구조를 달아놓더라도 전력은 별로 안 들고도 굉장히 항속거리가 길어진다고 했죠.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미니 선풍기를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니 선풍기를 길어요.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한 식의 싼 버전.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요. 이 공기의 통로는 대중소 사이즈, 직경이 대중소였어요. 그러면 공기가 빠르게 서로 간섭 현상. 이 정도까지만 공기를 하고 여기서 공기 들어오는 것을 이 정도는 이렇게 공기가 모이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옮기면 이것을 펜에 하나의 펜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길어요. 여기 펜이 여기 있고 여기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는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 펜은 공기가 순환이 이 정도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순환될 정도는 순환이 될 정도는 그 정도로 펜의 힘이 모터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과 모터입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드라이기나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게 뭡니까 다리미 아니면 고데기 이런 것들도 강한 전력이 필요한 에어컨 가정용 뭐 냉장고 이런 부분들 강한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에게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탁기, 뭐 냉장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갖다가 약하게 틀어놓으면 약으로 하면 그냥 돌아가니까 이양하는 것 대비 정적인 전기 대비해서 동적인 전기 방식이 훨씬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100이 필요한데 700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양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기존의 그 전선을 쓰시면 됩니다. 대신 그 전선을 두꺼운 전선, 모터를 돌릴 부분에는 전선 굵기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선이 하나 들어갔다. 구리선을 똑같은 거 두 개를 배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승압을 이루어주는 거죠. 전력 양을. 이런 식의 구조는 제 구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라이기에 들어갔던 다리미에 들어갔던 이런 식의 선선의 굵기가 똑같을지라도 구리선을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증가시켜가지고 승합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라이기, 다리미, 가정용 제품 전부 다 처음 들어가는 전선에보다 모터 부분 돌리는 부분에는 이렇게 아비더, 히터기도 마찬가지. 히터 열을 태우는 코일을 태우는 그런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 여러 개 배치되어서 두꺼운 전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동하는 부분들, 모터를 돌리거나 히터하는 부분들 또는 에어컨도 마찬가지.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선 구조가. 그래서 좀 더 전력이 강하게 모터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때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 좀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강하게 돌려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십니다. 이것도 전생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다 그러면 선풍기가 그러면 이게 좀 두꺼워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 정도 두꺼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기 들어오는 것이 좀 이게 몇 개로 분할돼서 몇 개로 분할되고 하는 서로 회전을 일으키도록 대중소 사이즈로 들어옵니다. 회전을 일으키도록 이 정도쯤 해가지고 공기 통로가 제한이 되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자연 압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 정도쯤 펜은 한 이 정도 있겠죠. 펜은 이 정도 있고 그래도 좀 펜이 좀 속도가 좀 빠르려면 그리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모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은 모터 그 방식을 사용하셔야죠. 이 작은 것도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정도까지 공기 들였다가 이게 공기 모이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여기까지 좁은 통로를 거쳐서 이렇게 딱 들어왔으니 공기가 모였겠잖아요. 강하게 환풍해서 빨라줍니다. 이까지 정도는 공기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4개나 공기 통로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하고 여기서 내뿜을 때도 여기서 팬이 있고 내뿜을 때도 한 2개 정도를 거치면 2개나 3개 정도의 통로를 거치면은 제 방식의 어떤 다중 입출력이 되는 거죠. 통로 공기를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여러 개다는 뜻이죠. 그걸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환풍기를 내뿜을 때 대중소 형태로 내뿜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기 형태에서 만약에
드라이기 형태는 드라이기는 이렇게 코일을 가열을 해서 지금 하는 방식인데 모터가 지금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모터가 제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면 강력한 그 흡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일단 열선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열선 때문에 그 모터가 뭐 프로펠러라든지 모터가 열의 축적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모터가 열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 가야 됩니다. 과열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모터에 감긴 구리선이 약한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약한 구리선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열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기존에 좀 두껍게 모터에 들어갈 때 두껍게 들어가고요. 그 앞에 전기선보다 그다음에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동력이 강한 동적인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몇 개가 들어가든지 그걸로 이제 모터를 감아놓고 그걸로 이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선풍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앞에다 둬가지고 한풍기 구조로서 공기가 뭐 딸이 이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손상이 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빨아들여서 한다 치지만은 히터는 그렇죠. 앞으로 그 앞에 그 뜨거운 공기를 받아들이면 제품이 손상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드라이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기가 있으면 여기서 모터와 프로펠러가 여기 있어요. 이게 날개가 회전 날개가 송풍 이쪽 부분은 공기 들어오는 통로는 좀 크게 그릴까요? 원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지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공기의 통로가 여기 두 개를 통해서 여기 서로 대중소일 수 있으면 사이즈가 틀릴 수 있어요. 가운데는 넓고 양 사이드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서로 구경이 틀린 채로 이렇게 분할해서 공기가 들어오고요. 모터는 이 정도 모터에서 팬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쏘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다소 이 정도 형태로 길이를 늘려준 형태의 드라이기가 되겠습니다. 모더는 이쪽에서 좀 길이가 늘어나야지. 자, 고압버스 얘기할 때도 길이가 늘어나 1m보다 2m, 2m, 3m에서 늘어나면 또 압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로 앞에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길이를 늘려서 공기가 들어오는 송풍 구조를 여러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보고 3개 아니라 5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로 통해서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공기 많이 들어오겠죠. 그거는 서로 이렇게 공기 통로가 서로 뭐랄까 나사식 서로 굵기가 서로 회전의 간격이 넓은 나사식 회전 구조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잘 박힌다고 속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터 할 수 있는 열선은 좀 강한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히터 열선을 3개 정도 배치하거나 1개나 2개. 너무 강하면 또 머리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뜨거운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2개나 3개 정도 양옆으로 위아래로 배치해 놓습니다. 한 개를 2개를 한꺼번에 여기다 배치할 거를 여기다 위아래로 해서 열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어떤 전기 인두기를 갖다 달구듯이 금속 막대를 달구는 식으로 해서 제 방식의 금속 막대 하나 꽈배기처럼 꼰 거를
하셔도 되는데 제품에 플라스틱 구조 열 손상이 있으면 적절한 형태로 돼야 되잖아요. 드라이기는 너무 뜨겁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이 방식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배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두 개 위아래로 배치를 좀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송풍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터가 열이 여기 뒷부분에 막혀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제품보다는 좀 이렇게 길이가 뒤편으로 길어서 여기서 펜으로 이렇게 밀어줄 때 이 열선을 통과할 때 공기를 이제 내뿜을 거 아니에요. 내뿜는데 여기가 그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되어 있잖아. 이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시켜서 압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스무스하게 빠져, 사각보다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 통로도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식 회전 구조는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라이기를 만드시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기도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강중량으로 만들어 놓는다. 강중량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에 따라서 드라이기를 약하게 쓰고 싶으면 약하게 쓰고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하는 거죠.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할 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